안녕하세요. 제로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요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통해서 북스킹 해볼 건데요. 제 인생에 그 돈과 경제에 관련해서 바꿔준 책을 뽑으라면 일단 두 권을 뽑힙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는 이 책을 읽고 자산과 부채 그리고 이렇게 흐름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파이프라인 우화인데요. 이 책 정말 얇아요. 정말 얇은데 엄청나게 많이 접어놨죠.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우화인데요. 우화를 통해서 굉장히 와닿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화에는 두 명의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첫 번째는 파블로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브루노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청년은 운이 좋아서 그 강에서 마을 그 광장까지 이렇게 물통을 지고 이동을 시켜서 물통을 나르면 1페니를 받았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1페니가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자, 근데 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그러다가 브루노는 내가 행운의 일이고 꿈꾸는 일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물통을 날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파블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끌어오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파블로는 어떻게 했냐면 강에서 마을 광장까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물을 땡겨와서 그걸 시스템화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루노에게 우리 파이프라인 같이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요, 브루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힘들어. 그거 못해.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물통 한 번 더 나르고 그 남은 시간에 쉬자. 왜냐면 힘드니까 우리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파이프라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파블로는 이 강가에서부터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물통을 100% 나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나르고 남은 시간에 그리고 주말에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치했는데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티도 안 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너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라고 파이프라인맨이라면서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지났을 때 파블로는 이 파이프라인에 계속 일을 했고요. 브루노는 열심히 물통을 지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통해서 그 아담한 2층 집도 장만을 하고 당나귀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브루노마저 파블로에게 파이프라인맨이라면서 놀리면서 자기가 오히려 차라리 나처럼 일을 하지 왜 그러고 있냐라고 빈정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강부터 시작해서 한 중간 지점까지는 절반 정도 완성했다고 합니다. 자, 절반 정도 완성하니까 파블로는 강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중간 정도 나오니까. 그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장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해지면서 또한 그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시간을 다시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설치했습니다. 반면 브루노는 그 노동 때문에 어깨는 처지고 등은 굽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내가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불만만 계속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물통을 날랐대요. 자, 이제 다시 또 시간이 전보다는 적지만 파블로는 드디어 파이프라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완성시키고 나니까 파블로는 이제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제 물통 나르는 사람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파블로가 벌써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을 다 해고하고 이제 파블로의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파블로는 계속 수입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자, 파블로는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다. 파블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브루노는 그 힘들고 이제 지쳤잖아요. 게다가 이제 잘렸어요. 브루노는 할 게 없어요. 근데 파블로는 손을 내밉니다. 함께 파이프라인 사업을 하자.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그렇게 이제 파블로와 브루노는 함께 손을 잡고 다른 마을에도 전 세계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서 두 사람 다 모두 다 부자가 되었고 이 두 사람의 자손 또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얻었다라는 그런 우화입니다. 북스킹. 사람들에게 이 브루노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그럴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그 파이프라인 설치하다가 실패했대요. 그리고 에이, 그냥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래요. 다른 말로 이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죠. 그리고 야, 그 속임수 아니에요? 아, 일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사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속임수이지 않나, 사람을 이렇게 낚아서 하는 게 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근데 잘 찾아보면 주변에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책에서는 물통을 갖다가 시간과 돈으로 막 교환하는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물론 거기에 빠지면 함정이겠지만, 초반에 이제 유형 자산이 없을 때는 이렇게 물통을 날라서 생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시드머니라고 하죠. 원금을 만들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물통을 나르냐? 그 함정에 빠지냐? 바로 부모 세대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더 많은 물통을 날라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더 큰 물통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가 더 많은 직업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워크홀릭에 빠져서 주말에도 물통을 날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그 파이어, 즉 경제적 독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나그네지처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나그네지가요, 한 10만 마리가 물에 막 빠져서 죽는데요. 왜냐하면 10만 마리 쥐가 모두 다 틀릴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하니까, 저 쥐가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하면서 물에 막 다 빠져서 죽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나쁜 면의 쏠림 현상이죠. 그래서 이 물통, 즉 봉급으로 연명하는 걸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봉급을 받는 일을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걸 모은 돈으로 하나하나씩 먹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될 돈이라는 거죠. 즉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 인물이 두 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데릴 스토벨이라는 그 야구 선수인데요. 이 사람은 20세기 최후의 4할 타자고요. 게다가 연봉이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를 받았고요. 그리고 40살 전에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냥 1억 달러라고만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억이죠. 1,000억. 자, 1,000억이 있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에 1년에요 10억씩 써야 됩니다. 그래야 1,000억을 없앨 수가 있어요. 물론 이자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근데요, 결론은 이 데릴 스트로베리는 나중에 한 신문에 이렇게 났대요. 스트로베리에게는 현재 부인 샤리스와 세 아들 부양할 소득도 그 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즉 물통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물통을 아무리 큰 물통을 날라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고 그것을 탕진하게 되면 언젠가는 물통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스트로베리 말고 또 반대의 사람 한 명도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오도널이라는 선생님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중에도 그 시골 교사로 50년 동안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은퇴할 때 연봉이요 8,5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자, 환산해 보면 대충 얼마인가요? 850만 원인가요? 물론 옛날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받았대요. 오도널은요 한 100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한 2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돌아가셨대요. 정말 평범한 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오도널은 20대 초반부터 주식과 채권, 주식을 게임하듯이 했대요. 그래서 이 주식을 꾸준히 한 50년 이상 계속해서 모았는데요. 제가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미국 주식은 이랬대요. 물론 침체되는 구간도 있었고, 이렇게 공황이죠. 확 떨어지는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5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결국은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우상향. 자, 50년이란 거 보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확 빠져 있죠. 지금 들어서 50년 동안 했을 때는
결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 여유 자금,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을 보면 결국은 우상향을 하죠. 박스피라고 하지만 단기간 5년, 10년으로 보면 그렇지만 50년으로 보면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더너는 자신만의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만의 그 부의 축적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생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피를 수혈받는 그런 생명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돈과 시간을 주는 그런 생명선이고요. 그리고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네, 그 재정적인 독립 그리고 빠른 은퇴, 이걸 줄여서 파이어라고 하는데, 파이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처음에는요 속도가 정말 안 나요. 한 1년 정도 할 때는. 근데요 한 5년 지나면 조금 더 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블로처럼. 자, 그렇게 또 해서 10년, 25년, 50년이 지나면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서 부가 계속 끊임없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1년 정도 하면 티가 안 나요. 한 5년, 10년 정도 되면 이제 복리가 붙기 시작하고요. 그게 한 25년, 50년. 다른 말로 장기 투자를 해야만 이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이프라인 어떻게 만들까요? 자, 지금 만약에 직장생활이나 그 무형자산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면 이 1kg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물통을 나르다가 그 남는 시간에 1kg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100kg를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요 하루에 한 페이지 쓰는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글을 썼죠. 이걸 갖다가 100일 정도 하니까 100페이지 정도 나왔고, 이걸 1년 하니까 365페이지가 나왔어요. 그걸 편집하니까 책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저는 이 한 페이지를 갖다가 누적시켜서 한 10년 정도 했더니 현재 11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11권의 책 중에 물론 절판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네, 또 책이 어느 정도 팔렸다 그러면서 인쇄 수익을 중간에 툭툭 던져줍니다. 처음에 한 권일 때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5권 좀 되니까 이제 조금 더 되고, 한 10권 정도 되니까 감사하게 시기도 더 자주 돌아오고 금액도 약간 더 커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책테크라고 부릅니다. 책을 써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나에게 수익적인 공급을 해야겠다. 이게 제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1달러지만 뭐 10,000원 정도를 주식을 계속 사는 겁니다. 모아서 삼성전자도 사고요. 저렴한 주식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고, 이렇게 해서 저는 나중에 그 제 주식 자산을 한 10억 정도를 만드는 겁니다. 한 10억 정도의 주식 자산을 만들면 거기다가 주식 그 상승률 그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그러죠. 이 배당소득까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0억 정도의 주식이 있다면 3%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 대충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파이프라인이 저에게 돌아오게끔 그렇게 지금부터 가장 작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한 1년 정도 되니까 얼마 전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입이 조금 잡혔는데요. 큰 수입은 안 돼요. 제가 한 유튜브 수익이 지금 한 달에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블로그에도 올리죠. 그리고 그 네이버 TV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서 집계를 하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현재 가장 작은 파이프라인이 공급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물통을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봤던 책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파이프라인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광고 소득도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유튜브를 하니까 방금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한 대학교인데 6월 첫째 주를 다 비워달래요. 그리고 19개의 강의를 한 방에 주시는 거예요. 물통을, 정말 좋은 물통을 나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보고 광고 소득도 생기지만 강의 소득까지 같이 발생이 돼요. 물통도 커진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 한 번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굴러가죠.
이 책에도 마찬가지. 이 파이프라인은 예전에 있었던 파이프라인보다 더 강력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저는 이렇게 3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과 돈이 뭡니까? 투자하십시오. 제가 꼭 하라는 말은 주식은 아닙니다.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고 금도 좋고 자기만의 전략을 만드십시오. 즉 다른 말로 자기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노력도 넣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스토어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10년 뒤, 50년 뒤에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파이프라인은 뭔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스킹, 물통을 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물통을 나르면서 남는 시간 그리고 그 여유 자금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지금부터 구축하십시오. 계속해서 구축하십시오. 하나만 구축하지 말고 여러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파이어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프라인 우화를 북스킹 해봤습니다. 와, 이 책 참고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0원입니다. 7,000원. 7,000원인데요. 저에게는요 700만원 아니 7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권유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